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최원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비문증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증상을 들어보면 뭐야, 나도 그러는데? 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비문증,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비문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날비의 모기문, 즉 모기가 날아다니는 증상이 실제 눈앞에 모기가 없는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뭔가 벌레 같은 게 눈앞에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 비문증 왜 생기는 건가요? 비문증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눈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 탁구공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생겼고 눈 속은 물이 아닌 유리체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눈을 카메라에 비유한다면 유리체는 카메라 렌즈인 수정체와 카메라 필름인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무색 투명한 젤리 모양의 조직으로서 수정체와 망막의 신경층을 단단하게 지지하여 안구의 정상적인 형태를 유지시키고 광학적으로 빛이 산란되지 않게 직진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물체의 상이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합니다. 유리체는 투명도가 유지되어야 좋은 시력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른 변화나 여러 가지 안과 질환에 의해 유리체의 박리가 발생하면 영화관의 영상기 앞을 지나가는 물체처럼 유리체 혼탁이 망막에 그림자를 드리워서 우리 눈앞에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것을 비문증이라고 하며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한글로는 날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글로는 날파리증이라고도 하는군요. 그러면 비문증의 진단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비문증은 먼저 문진을 통해서 당뇨나 고혈압, 그리고 이와 같은 과거 병력, 그리고 최근의 외상 여부, 그다음에 증상의 발생 시기 및 떠다니는 물체 모양과 크기, 그리고 시력 저하, 광시증 등 여러 가지 동반 증상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체 현미경을 통해서 8배에서 20배 정도까지 눈을 확대해서 관찰하는 안과의 기본적인 검사 기구인 색극등 검사와 그다음에 눈의 염증 여부, 그리고 안저 이상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저 관찰 렌즈를 같이 사용해서 안구를 관찰합니다. 그러면은 유리체나 망막까지 안쪽까지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큰 병이 아니더라도 시야가 이렇게 가려지는 거, 눈앞에 뭐가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병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선생님, 이 비문증도 저절로 나아지기도 할까요? 일부에서는 계속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박리된 유리체가 안구의 바닥이나 주변부로 이동해서 비문증이 마치 없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옅어지게 됩니다. 비문증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으시고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코로나 시국이라 온라인 수업도 들어야 되고 이래저래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일이 많은데 최근 들어 유독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마다 검은 물체가 살짝 보인다거나 날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비문증이랑 비슷하던데 이 비문증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던데 저는 고작 18살밖에 안 됐거든요. 18살에 벌써 노화가 진행된 건가? 생각하니 무섭기도 하고요. 이거 혹시 나이가 젊어도 비문증이 생길 수 있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비문증은 노화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도 비문증이 생길 수 있나요? 생리적인 비문증은 40세가 넘으면 나타나기 시작해서 5, 60대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특히 근시가 심한 사람은 청년기 이후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즉 고도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앞뒤로 길고 이래서 유리체의 액화 및 박리 같은 유리체 변화가 젊은 나이에 조기에 일어나서 비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비문증이 발생할 수 있군요. 그리고 이 비문증이 사실은 다른 안구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면서요? 비문증은 생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은 약 5% 정도에서는 병적인 경우도 있어서 반드시 안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문증은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 그리고 유리체 출혈을 동반할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망막 혈관 폐쇄, 그다음에 유리체 혼탁을 유발할 수 있는 포도막염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문증이 있는 환자들은 안과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이 없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도근시, 안내 수술 병력, 그리고 망막박리 병력이 있거나 혹은 가족 중에서 망막박리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자주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문증이 생기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생리적인 비문증은 대개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약물이나 안약 치료로는 호전시킬 수 없고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는데 이 수술이 안과에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높은 수술이라서 이 수술로 인해서 시력자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악화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다 태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반된 질환이 있지 않는 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시일이 경과해서 혼탁이 옅어지거나 적응이 될 때까지 그냥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시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지거나 빛이 번쩍거림이 느껴지거나 혹은 눈앞에 가리는 것 같은 증상 등이 심하게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망막 열공이 있다면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되는데 망막 열공으로 인한 망막 박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이 치료 자체가 비문증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망막 박리가 발생한 경우라면은 국소적인 경우에는 레이저 시술을 하고요. 수술이 필요한 정도라면은 복막 돌륭술이라든지 유리체 절제술 및 유리체광내 가스 주입술 등의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포도막염도 이런 비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게 있을 때도 역시 염증에 대한 약물 및 안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증상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군요. 그런데 이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생활 속에서 비문증을 예방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생리적인 비문증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넓은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도글씨가 있거나 나이가 40대 이상인 분들은 머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머리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공을 다루는 축구나 족구 같은 구기 운동이나 복식이나 격투기 같은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비문증이 생길 수 있다. 어떨까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비문증. 네, 저는 이게 눈앞에 뭐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답 O 하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예. 왜 그렇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각막 찰과상이나 각막염 혹은 결막염 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은 시야에 물체가 관찰되는 비문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때문에 비문증이 생길 수 있다. 네, 방금 저희 각막 얘기했잖아요. 네, 라식이나 라섹, 각막에 하는 시술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아닌가요? 네. 이유가 좀 다른가 봐요. 예, 라식 수술 후에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유력한 가설을 말씀을 드리면은 라식 수술할 때 눈알을 흡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유리체에 어떤 비문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조사를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파동에 의해서 유리체에 혼탁이 생기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체가 박리되게 되면은 또 시세포를 자극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 번쩍임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술 중에 번쩍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수술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0.1% 미만의 빈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비문증도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문증이 나타날 때 있을 수 있는 망막 이상이 혹시 술전에 관찰이 되면은 반드시 치료를 한 후에 수술을 해야 안전하겠습니다. 네, 비문증 자체는 근시 교정 시술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망막 이상 때문에 비문증이 있는 거라면 꼭 치료를 한 후에 시술을 받아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시죠. 백내장 수술 후에 비문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백내장 수술과 비문증. 솔직히 저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찍겠습니다. 정답 X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O입니다. 뭔가요? 예, 네, 왜 그렇죠? 백내장에 의해서 가려서 보이지 않던 유리체 박리나 혼탁 등이 수술 뒤에 더 쉽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리창에 빛이 들어오면은 방 안에 먼지가 다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혼탁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눈 안에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은 눈 안에 떠있던 유리체의 그런 물질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뒤에 비문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문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그 형상에 대해서 자꾸 신경 써서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는데 사실 이 같은 행위는 별로 증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괜한 걱정으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안과 진료를 통해서 그 현상이 생리적인 비문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물체를 무시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검사 중에 병적인 비문증으로 밝혀진다면은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면 안 되니까요. 네, 마지막 말씀이 참 기억에 남는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